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이번 최고 셰프들이 모여 새로운 레시피를 통해 본국을 알리는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WACS와 룩셈부르크가 주최하는 세계 요리 월드컵인데요. 3년에 한 번씩 세계 최대의 스포츠 대회인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개최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의 요리사들이 5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경합을 벌이면서 경쟁합니다. 이번 경연 대회에서는 중국인이 무려 60명이나 참석했는데요. 각 나라의 본토 음식 중 본인의 마을이나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요리하는 게 대회의 주제인 만큼 다들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맛을 내는 게 이번 대회의 묘미였습니다. 짜장면의 경우만 해도 무려 8가지나 나왔는데요. 문제는 한 중국인이 누가 봐도 한국의 비빔밥을 만들어 놓고 중국의 음식이라고 한국을 도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심사위원들은 맛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점수를 측정하려던 찰나 때마침 옆에 있던 셰프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셰프는 유럽에서 요리 실력만으로 레스토랑 건물을 세운 요리사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으며 한국 음식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하던 요리를 멈추고 중국인에게 다가가 이건 한국 음식이 아니냐며 캐묻자 중국인은 우기기 시작하며 당신이 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 최고의 셰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곧바로 요리의 국적이 어딨냐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격 처리되었고 이를 바라본 한국 요리사들은 감사를 전하며 대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지했던 중국의 거만함이 불러일으킨 대참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도 없이 비빔밥을 자기 거라고 우긴 중국인을 욕하는 해외 반응 또한 상당했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다 자기 거라고 우길 건지 이젠 우습지도 않다. 적당히 해야지. 이러다 지구도 먹혀버릴지도 모른다. 조심하자. 외계인은 절대 지구로 발들이지 말라고 해라. 외계인도 중국산이 될 수 있다.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긍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쪽팔린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쓰지 않는다. 다들 동참해주기 바란다. 비빔밥 맛있게 먹은 적 있는데 한국 음식이었구나. 한국 감사합니다. 나도 비빔밥을 해 먹어보고 싶은데 재료가 부족하다. 한국을 가면 꼭 먹어보겠다. 대신 중국 비빔밥 말고 등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실수로 참교육당한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전에 짧게 비빔밥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비빔밥은 우리 음식 가운데 기내식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비빔밥은 우리 국내 항공사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국 항공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빔밥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비빔밥을 좋아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덕에 비빔밥이 세계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들은 비빔밥을 비빔바로 읽으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날씬한 몸매의 비결은 바로 비빔밥이라고 비빔밥을 극찬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이클 잭슨과 페리스 힐튼은 사실 비빔밥 마니아였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살 빼기 노하우를 공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기네스 펠트로는 날씬한 몸매의 비결로 우리나라의 비빔밥을 꼽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비빔밥 조리법을 올려 화제를 모았을 정도인데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등장한 화제의 비빔밥 광고도 있습니다. 2010년 가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의 전광판에 한식재단에서 제작한 비빔밥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0여 명의 출연진이 참여해 난타, 태권도, 사물놀이, 강강술래, 탈춤, 북청사자노름 등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접목시켜 만든 화려한 색감의 영상 광고는 단번에 뉴요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4월 방송했던 JTBC 셰프 원정대 국가대표 중국편에서 기고만장하던 중국 셰프를 굴복시킨 이연복 셰프의 모습이 화제로 떠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이연복 셰프는 중국 전통 사천 레스토랑 총괄 셰프 푸아이용과 두부를 이용한 요리 대결을 펼쳤습니다. 대결 전 중국 요리사는 이연복 셰프는 요리하는 방식이 오래돼 보여서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깔보며 자신의 승리를 자신만만하게 장담했습니다. 이에 팽팽한 대결 구도가 형성돼 모두를 긴장시켰는데요. 요리가 끝나고 심사위원단 5명이 음식을 먹어본 결과 5대0으로 이연복 셰프가 압승했습니다. 자신이 선정한 음식이 당연히 중국 요리사의 솜씨인 줄만 알았던 심사위원단은 이연복 셰프의 승리라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방송이 다시 화제에 오른 것은 중국 요리사의 180도 달라진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대결 직전까지 이연복 셰프를 무시하던 중국 요리사는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셰프에게 전화번호 받아가도 되나요? 나중에 한국 가면 셰프님 찾아뵐게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연복 셰프 역시 프로답게 악수를 받아주면서 그럼요, 그럼요라고 답해 고수들의 세계에서 느껴지는 위엄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국 국가 특급 요리사 왕더빈 씨가 이연복 셰프의 중국 요리를 호평했습니다. 왕더빈 씨는 과거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 편에서 현실러로 등장해 이연복 셰프가 만든 멘보샤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이날 이연복 셰프의 멘보샤를 먹어본 왕더빈 씨는 멘보샤를 들어본 적이 있다. 우리 호텔에서도 만든다면서 맛은 한국 멘보샤가 조금 더 맛있다. 신선도와 맛이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짜장면에 대해서도 한국만의 특징이 담겨 있다. 한국 짜장면이 더 맛있다면서 만점인 별점 3개를 줬습니다. 또 그는 같은 업계 사람으로 꼭 한국에 가서 중국 요리를 먹어보겠다. 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은 비빔밥 자체로만 전 세계적으로 대회가 열린 적도 있습니다. 상파울루 왁스보 산토에서 제4회를 맞이한 한식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브라질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비빔밥을 경연 주제 중 하나로 선택하여 한국과 브라질의 상호 어우러짐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살을 주식으로 하고 콩을 함께 먹는 문화로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현지인의 집밥을 파고들 수 있는 웰빙 요리인 비빔밥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제4회 한식경연대회에 지원하는 참가자는 총 2번의 경연을 통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1차 경연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 2차 경연 주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비빔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는 각 경연별로 50분의 경연 후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별되었습니다. 한식에 대해 잘 모르는 방청객들을 위하여 사회자를 통해 조리 과정 사이의 대표적인 한식 요리에 대해 소개하고 경연 중인 요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경연대회 시설을 준비하여 카메라맨이 50분간 경연 내내 조리 테이블의 상황을 생생하게 경연장에 설치된 대형 TV로 중계하며 방청객들의 참여가 유도되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요리 학교 교수, 유명 요리 방송 셰프, 유명 호텔 셰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식 문화 교육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요식 전문가들과 셰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되었습니다. 정통 한식을 원칙으로 하되 한식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 맞고 또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인 퓨전 한식으로 경영 기준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조리 과정과 맛, 독창성과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 2차 경연의 합산 점수를 통해 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권영상 주브라질한 공문화원장의 축사와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심사위원들에 의해 상패가 전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셰프로 일하면서 참가했던 요식 경연대회와 비교했을 때 참가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